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어. 자, 함수죠. 2차 부등식 앞에 결국 내용은 걸 좀 정리를 해봅니다. 받을까요? 좀 시원해졌나? 자, 2차 부등식을 몇 번을 배워봐서 자, 2차 부등식을 몇 번을 배워봐서 이제 느낌이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 그림을 그린다야. 네.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 해당되는 교점과 교점 사이의 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나타낸다 이거거든. 틀 자체가. 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 네.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그 해의 범위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치? 네. 그 해의 범위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야. 2차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네. x축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네.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거야 지금. 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때 만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이거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하나를 베타라고 놨을 때 자, 함수식을 보면 여기에는 이 함수가 y는 0이라는 함수, y는 0이라는 것이 곧 x 축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그 x 축보다 뭐한? 큰 거. 큰 거에 해당되는 선을 보는 거고 그 선에서의 뭐를 보는 거야? x 값만 쳐다보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야.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 것도 보면 작다라고 돼 있지, 그치? 네. 0보다 뭐하다? 작다. 여기에 범위니까 알파부터 베타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논리가 세 가지로 나뉘는 거야. 어떻게 세 가지로 나뉘냐? 분명히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 네. 아니면 아예 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응?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해가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것과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게 돼? 근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네. 0보다 크다가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곳은 여기가 될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이쪽 범위가 잡히게 된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했던 거 똑같은 얘기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황이다. 이 소리야 지금. 네. 그럼 판별식 D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 즉 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가 근이야. 네. 지금
는이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네. 이거보다 어느 쪽? 위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녀석은 x는 알파가 아닌 옳은 실수. 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읽기는 x는 알파가 아니다가 아니라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읽는 거야. 안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인 모든 실수 이렇게 읽는 게 맞아. 네. 근데 암암리에 이렇게만 써놔도 그것이 아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마지막으로 얘는 아예 근이 없어. 네. 뭔가 크지 그지? 네. 요렇게 되는 거고 그때 x는 전체 다지 그지?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발전되는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위냐 아래냐를 전부 다 파악할 때 거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나온다면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이 이러냐를 판단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결과치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네. 이게 있어 문제인지? 네. 자,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방정식하고 방법이 똑같아. 나중에 문제에서 잡아줄 거고. 자, 그러한 내용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뒤쪽에 있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약간 자, 봐봐. 80번부터 한번 해보지. 거기가 몇 페이지쯤 될까? 20페이지쯤 될까? 여기요? 아까 설명 있는 곳이요? 네, 됐어. 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네. 문제의 상태가 보면 fx, gx의 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고 네. 그럴 때 이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중요한 멘트가 아니라 이 녀석이 중요한 멘트야. 이 녀석.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야? 어떤 부등식을 할 거야. 근데 그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명제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명제가 들어가는 거야. fx랑 gx랑 0보다 커. 곱하면 0보다 커.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거나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집합으로 따지면 얘는 무슨 집합을 뜻하는 거고? 합집합. 합집합을 뜻하는 거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뭘 뜻하는 거야? 교집합. 교집합을 뜻하는 거야. 즉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교집합과 두 개의 교집합을 합쳐서 봐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명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가.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건 위에다 표시하고 아래쪽에 있는 건 아래다 표시해 볼게. 네. 자, 봐봐. fx가 뭐야? 얘가 fx야. 네. 근데 그게 0보다 뭐가 돼?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가 근이지, 그지? 네. 그러면서 0보다 큰 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네. 이 값으로서. 네. 그럼 얘는 gx는 이렇게 생겼지, 그지? 네. 그때 그는 얘하고 얘지, 그지? 네. 0이 되는 게 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럴 때 무슨 집합? 교집합.
공통되는 네. 0부터 어디까지? D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내용 마찬가지로 하면 fx인데 0보다 뭐하다고? 작아.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잡힐 거라는 거야. 네. 그리고 gx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니까 여기선 이렇게 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힐 거라는 거야. 네. 그럼 거기에 공통되는 부분 어디가 돼? 여기가 돼. 그게 어디부터야? 0부터 A부터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그래서 A부터 B까지 0부터 D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되게 편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소리로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이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되겠어? 네. 특히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 때 이거를 잘 써먹어 보라고. 잘 써먹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됐어? 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원래는 외워야 되는 건데 원래는 외워둬야 되는 건데 이게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거를 외우지는 말자 니까. 네. 그치? 실제로 문제풀이할 때 얼마나 잘 써먹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자,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림으로 연락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결정적으로 뭘 하냐면 이런 걸 풀으라고 해요. 그게 2차 부등식이야. 그냥 단순한 2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문제지. 자, 봐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 이걸 풀으래. 네. 이걸 풀으래. 그러면 이것에 이 녀석 2차 분식인데 그 녀석의 뭐가 해가 이렇게 범위를 할 때 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 문제는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방정식을 이용해서 가도 돼. 우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우선 첫 번째.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식으로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치? 네. 그러니 이거에서 만나는 점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근을 구해야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갈 거야. 네. x는 3. 2a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9. 마이너스 ac. 네. 근데 이거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인데 왜 난 이상한 공식 잡았지? 다시 짝수 공식. 그러네. 짝수 공식. 3. A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1.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지, 그치? 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쓰게 되느냐? x 마이너스에 네. 3 플러스 2루트 2 그리고 X. x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네. x는 3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3 플러스 2루트 2보다는 작아요. 작다. 왜? 0보다 작은 거, 인수분해 정보보다 작은 거는 사이가 0이니까. 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법이야. 근데 글쎄 굳이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 때 자, 두 번째 뭐를 이용하냐면 함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가 나와 있을 거고 그거보다 작은 쪽인데 알파 베타가 나왔다 소리야. 네.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소리야 지금. 네.
맞지? 네. 자, 이게 알파 베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근이라고 불러. 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 자,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봐봐. 이 녀석의 축은 얼마니? 2분의 3이야. 3. 네. 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작다 0이니까. 네. 13. 3이야, 그지? 네. 그러면 3 마이너스 t랑 3 플러스 t를 곱한 게 1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게 이런 소리야. 이게 축이지, 그지? 네. 축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 똑같죠? 대칭돼 있단 말이야. 네. T. T만큼씩 대칭돼 있어. 그러면 분명히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쓸 거냐면 3-t라고 쓸 거고 네.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T라고. 그렇지 3 플러스 t라고 해. 그러면 두 근이 되는 거지? 네. 두 근의 곱은 뭐가 돼? 1. 1이 돼. 그래서 9-t 제곱이 뭐야? 1. 1이야. t 제곱은 8이니까 네. 네.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이지, 그치? 네. 근데 거리인데. 2루트 2. 그러면 얘가 3 마이너스 2루트. 얘가 3 플러스 2루트 2? 아니, 그럼. 이게 어디서 타고 오는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타고 오는 거야. 네. 왜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이거 그지? 네. 알파 베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잘 보면 두 근을 합쳤지, 그지? 네. 그거를 내가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두 개의 어떤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눴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중간. 중값. 그래, 중앙값이 나오는 거야. 중간값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 중간값이 바로 축이란 말이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이 되는 거야. 뭐냐? 그래서 뭐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축이 되지, 그지? 네. 이것도 그거 반으로 나누면 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축이 되는 거야. 축이 나왔어. 네. 근데 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이 가지, 그지? 네. 그러니 하나는 3-t, 하나는 3 플러스. 두 개를 곱해서 놓고 그러면 t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써놓고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 3을 보고 해야 돼. 이거 나온다고 무조건 이거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것만 조심.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3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나오는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써야 돼. 그래야 편해. 이렇게 하면 근해공식 같은 거 이런 거 안 써도 돼. 근해공식 같은 거 안 써도 문제가 다 풀린다.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일반적인 경우, 이거 함수적인 경우니까 경우인데 이게 훨씬 빨라. 네. 이게 그림지 안 그리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t는 1. 바로 나오거든. 뭐냐? 네.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해가 없는 부등식은이라고 얘기했어. 네. 그냥 해가 없는 부등식을 나타내려면 근본적으로 판별식 D가, 그러니까 그림 상황은 어때야 돼? 해가 없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네. 0보다 크다면 모든 실수가 돼요. 네. 그치? 네. 0보다 차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개념의 문제 할 때 기초적인 문제풀이는 이거였단 말이야.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이거였다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이걸 뭘 해라? 완전 제곱식을 해라. 우선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고 네.
저기 뭐야 근해공식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판별식을 써보면 되니까. 네. 그렇게 안 나와? 그렇다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뭐 하라고 했어? 무엇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거기다가 4를 더했으니 얘는 0보다 커요. 크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있으니까 그런 해는 안 된다.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얘가 맞다 이렇게 된다. 네. 맞지? 네. x가 아니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네. 자, 이렇게 되는 형태야. 그지? 네.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 녀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함수로 이제 올가매주면 함수의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가 해가 없는 상황이야. 네. 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을 이야기하던가 네. 아니면 위로 블록한 함수에서 위쪽을 이야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네. 맞지? 네. 자, 봐봐. 얘는 어때? 얘가 지금 최고차의 양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래쪽을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실제로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지. 네.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음수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떠 있으면 되는 거야. 얘 어디로 블록한 함수야?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네. 근데 갖다가 들어가 있네? 네.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 완전 제곱식 형태니까 한 점에서 만날 텐데 작거나 같은 거 그림이 몇 개야? 한 개. 하나. 이렇게 나온다. 머릿속 그림 이렇게 나온다. 네. 얘는 위로 블록한 함수야? 위로 블록한 함수야. 근데 어디 쪽이겠어? 작은 작은 쪽이겠어. 쪽. 말도 안 돼. 얘는 위로 블록한 함수야? 근데 큰 쪽 얘기했어? 그럼 얘가 이제 떨어져 있는지만 알면 되지, 그치? 판별식 D는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판별식 D는 1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요. 그러면 4AC 16이지, 그치? 0보다 뭐가 해? 작아. 작으니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참으면 훨씬 빨라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이게 실제로 기초적인 내용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는 자체를 외워야 되지만 기초적인 형태를 내가 정확히 할 줄 안다. 이런 기초적인 형태를 내가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저 녀석이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맨 처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풀어야 돼. 네. 1번 풀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좋은 거야. 사실은 하지만 방향을 바꿔. 눈으로 먼저 딱 해봐. 맞는 틀린지. 답을 보지 말고 뭘 하냐? 이걸 가지고 저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맞는 틀린지 확인해보는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소리지? 네. 그게 그래서 다른 문제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형태들 이런 것들을 다 했어.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봤더니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판단을 먼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다음 먼저 할 수 있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원리만 알면 되게 빨라져. 문제는 원리를 모르면서 단순히 그냥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가버리면 느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되는 것들 다시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은 뭘 해야 돼? 그 안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우선 외워. 흐름을 다 외워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이거를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라고만 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흐름을 먼저 외워. 그 흐름 외운 것이 왜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몇 번을 해봐야 그때서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왜? 또 다른 문제들도 풀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안 되면 수학은 흐름부터 외워. 알았어?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야. 자,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여기서 이제 또, 기초적인 이런 연산 형태의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 특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 있고. 네. 자, 이렇게 문제를 쭉 풀고 나면, 이제 절대값 분수가 나옵니다. 네. 절대값 나왔을 때는 1번을 뭐 하라고 무조건? 두 가지로 난. 아니, 그림을 그려보. 그림. 두 개의 함수로 생각하면서 네. 그림을 그립니다. 두 개의 함수로 생각하면서. 네.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지금 현재 2차 함수야. 네. 축이 얼마니? 1. 축이 1인 2차 함수야. 네. 거기에 판별시켜봐. 네, 판별식. 판별식을 해봐. 아, 근이 근이 어떻게 맞는지 틀린지. 1. B제곱 마이너스 4의 10. 영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지?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함수는 뭐야? 절대값 함수 앞에서 했어. 네. 여기지, 그지? 네. 여기서 V자를 이렇게 가요. 네. 그럼 뭔 소리야? 얘보다 네. 작은 쪽이지? 네. 해당되는 영역은 여기지. 네. 작은 쪽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될 거야. 네. 네. 맞아? 네. 아니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만 알면 되겠네. 얘는 뭔데? 걔가 2x-2. 이 x-2야. 네. 얘는 이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런 문제 빨리 써봐야지. 2x-2는 2x 이 땡큐네. 네. 얼마야? 0이야. 0.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근데 걔가 0일 수가 있어요. 왜? 0 나오잖아. 아니, x값이 지금. 얘랑 얘가 만나는 결정한 거 아니었어, 지금? 네. 근데 2x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x구나. 잘못했네. 여기 잘못했네, 12.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지, 그치? 네. 그러네. x 마이너스 4는 0이지? 네. x는 뭐야, 그러면? 여기는 이쪽이어야 돼. 네. 여기는 얼마야 돼? 4. 4여야 돼. 이건 4야. 그럼 선생님 여기 0이겠네요? 이거 바보야. 아니, 그럼 다시. 왜? 이렇게 오는 선하고 만난 거야. 네. 여기가 0이겠지, 그치? 네. 그럼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다시 풀면 되겠지? 아니지. 네. 2차 함수일 때 뭐라고 했어? 대칭. 대칭이라고 했죠. 2차 함수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값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분명 이것도 대칭이고 이것도 대칭이거든.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는 마이너스 2야. 이해돼? 잠깐. 3. 그렇구나. 이해돼? 네. 그러면 그 대칭성만 이용한다면 이런 방식의 식 하나만으로도 그 식을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을 니네가 푼다라고 하면 얘가 0보다 클 때와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놓고 그거를 계산해서 나온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지? 훨씬 빨라진다. 그림에 대한 흐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무조건 여기는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네. 찍어놔.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하자? 그림. 들어보자. 되겠지? 네. 자, 91번 같은 거는 마찬가지야. 봐봐. 이 절대가 여기 있네, 그치? 네. 절대가 여기 있으니까 둘로 나누면 되지? 응? 둘로 나눠가지고 식을 써서 해당되는 걸 잡으면 되지? 맞지? 네. 그런데 그리고요. 여기서 알고는 있지만 써먹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 이 식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외워야 돼. 암기를 좀 해야 돼. 왜? 알고 있는, 아는 사실을 먼저 해볼게. 네. 사실을 먼저 얘기해볼게. 네. 절대값 A의 전체 제곱과 A의 제곱은 서로 어때? 같아요. 같지, 그치? 네. 이 사실을 알지, 그치? 네. 이 사실을 안다는 소리는 뭐를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여기서 나오는 x제곱이 절대값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5가 이루어져. 이걸 알 수 있다.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3, 3, 5. 5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3에 아, 절대값 x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지 그지? 그럼 절대값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작은데 얘는 어떤 상태? 절대값이니까 항상 0보다 커요. 큰 상태여야 되지 그지? 네. 얘가 0. 0이어야 돼.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단 x는 모두 아니야. 어딨어? 어딨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 지금? 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이렇게하자.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고쳐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어. 둘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어렵거든. 잘 봐봐. 조야 다시 써볼게. 자, 봐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절대값 x야. 마이너스 5보다 작아. 그지? 네. x만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해봐. x가 5보다는 작겠지. 네. 맞아? 네. 마이너스 3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니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아, X니까 지금. 이쪽에서 가능하지. 3이 되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4? 안 되는데. 아니지. 아. x가 마이너스 3면 절대값이 벗겨지니까 4가 나오니까 해당되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그치? 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식을 꾸며나갈 수가 있느냐. 요것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찾는 거. 굳이 식으로 갈 필요 없어. 이게 더 헷갈릴 수 있거든. 감각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알았어? 네. 그래서 수학은 식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감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내가 이제 이런 방식이 있을 때 이렇게도 해봐야 되지만 이 감각적으로 찾는 방법도 해봐야 돼. 당연히 1번은 감각적으로 찾는 것이고, 자, 감각적으로 찾았어.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선 연습이 몇 가지야? 마찬가지로 2가지야. 전체적인 풀이 자체도 둘로 나눠서 하는 거 먼저 해보고 이쪽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이걸 먼저 해보고 그쪽으로 넘어간다. 네. 그래서 자꾸 2가지, 3가지를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낮은 문제는 2가지, 3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잡으려면 그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오케이? 네. 91번도 문제가 될 거고. 뭐 이제는 이런 거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꺾어 올린다 해서 4 그린 다음에 4축 그은 다음에 그거보다 큰 쪽에 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고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나누는 것 그거만 이제 연습을 하면 될 거야. 이거 있는 문제에서 그건 먼저 해보고 나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 이런 내용.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네. 무조건 이 문제는 판단부터야. 판단부터. 네. 첫 번째 판단이 뭐냐면 첫 번째 부호의 방향이야. 무슨 소리냐? 사이값이지? 네. 그럼 작다가 나올 거야. 네. 사이값인데 작다가 나왔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식의 뭐? A. 이거와 이것이 근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근. 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딴 거 없어. 근각의 세법이면 충분히 풀 수 있어. 네. 이렇게, 오케이? 이해됐어? 그냥 이 정도. 근데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찍어놓고. 뭐 저거 A가 그냥 양수냐 음수냐 그거 아니에요? 뭐 이 양수잖아.
이거를 판단하는 게 A의 향방을 판단하는 거야. 아, 이렇게 돼 있어? 아, 부호가 좀 제대로 들어갔네. A는 양수네. 이거 판단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저런 방식이면 근거 계산 문제야. 이거면 충분하다. 네. 이 두 가지의 흐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7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97번 문제. 자, 지금 그대로 했던 대로 그대로 해보자. 네. 했던 대로 그대로 해보면 처음에 자,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 부호 자체를 부호의 방향을 판단하라고 했지, 그치? 네. 자, 방향을 판단했어. 사이값인데 크다가 나왔어. 네. A는 음수야. 네. A는 음수야. 판단했어. 네. 그러면 얘가 음수일 거니까 바뀌면 작다로 바뀌긴 할 거야, 무조건. 네. 그런 상태에서 얘와 얘가 무슨 상황이 될 거야? 근의 상황이 될 거야. 근과 개수와의 랑. 개수와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분의 합은 뭐야? 알파 플러스 알파. 두 개 합치니까 6분의 5지, 그지? 네. 알파 베타. 6분의 1이지, 그지? 네. 그러면 이식을 바탕으로 이식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 네. 여기다가 a를 곱하게 되면 네. a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ax 플러스 6분의 1 a가 하면 0보다 크잖아. 즉 다시 얘기해서 b는 뭐일 것이고 마이너스 6분의 5. 5a일 것이고 C는 6분의 1A. 6분의 1 A가 될 거야. 네. 자, 여기까지 끝났어. 네. 확인 끝났어. 그럼 이제 문제 풀어야지. 밑에 있는 이거에 헬프 구하라고 했잖아. 네. 집어넣으면 C 대신에 6분의 1 A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 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지, 그지? 당연히 양변에 똑같이 6 A를 곱하게 될 거야. 네. 근데 그 6A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0보다 뭐하다? 작다고 바뀌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6A가 아닌 것 같아. 6A로 A분의 6을 했지. 아이고 6A가 아니고 A분의 6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2, 3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뭐 이런 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거랑 그거 이렇게 끝나는 거야. 맞아? 네. 지금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의 흐름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뭐하고 됐어? 그 형태만 맞춰가지고 계속 뭐야? 네. 그것만 연습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걸 연습하는 거지. 197번. 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 내용이야. fx야. fx인데 지금 이 문제는 네. 뭘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해도 관계없어. 네. 근데 방정식 때 우리 했던 거 있지. fx가 뭐인데 거기서 두 분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그 문제 있지. 네네네. 그거랑 비슷하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 가지고서 이거에서 해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해를 구해도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네. 아니면 네.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해. 이 문제는. 함수. 98번 문제 이 문제는 함수를 이용해. 자,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fx는 이렇게 된다고? 네.
축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9. 네. 맞지? 네. 그러면 10을 어떻게 쓸 거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야, 그지? 네. 양수인 상태에서 x 마이너스 2. 2에 x 마이너스 9 이게 0보다 작다는 소리가 된 거지, 그치? 네. 얘가 지금 현재 fx야, 맞지? 네. 부어보자는 게 fx 2x. 2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2x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소리니까 2x 마이너스 1이고 2x 마이너스 4 맞아?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뭐하다? 4가. 그럼 2 빼고 2 빼면 이거 그건 뭐야? 2분의 1이지? 네. 얘는 4? 4지?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까? 응? 아 이렇게? 응. 어차피 저 위에 있는 해는 이미 나와야지 등이 될 거고. 그렇지. 그러네. 이런 방식으로 문제의 흐름을 잡아. 그러니까 함수를 보자마자 그림을 생각하고 그 그림에 의해서 형태를 본다는 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식으로 전부 다 조져버리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오케이? 그래서 니네들 이제 틀렸던 문제들 내가 이제 서버에 잡아주고 그걸 이제 다시 풀기를 할 건데 그 다시 풀기를 한번 해보면 아마도 거의 이런 문제는 1분 안쪽으로 풀릴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반복시켜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게 딱 나와야 그 다음에 빨라지는 거야. 안 찍었어. 안 찍었어? 괜찮아.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이 문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102번. 이렇게 하는데 정수가 7개. 네. 정수가 7개. 정수가 7개야. 그래. 자, 잠깐 보자. 함수로 볼게, 함수로. 원래 식은 이렇게 돼야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루트 3k x 마이너스 루트 3k가 뭐가 작다. k라고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k보다는 크고 루트 3k보다는 작을 거야. 그러니까 부등 형식을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이고 여기가 루트 3k가 되는데 여기에 7개가 들어가? 네. 대칭이야? 네.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7개니까 하나, 둘, 3개 들어가고 하나, 둘, 3개 들어가면 7개지? 네. 8개니까 3과 4 사이에 있어. 이 형태가 루트 3k라고 하는 거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네. 맞아? 네. 그럼 양면 제곱하면 3k라고 하는 것은 9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k는 3보다는 크고 3분의 16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끝나는 거야 문제가. 원래 풀이야. 네. 이건 함수로 볼래? 네. 함수로 봐도 이거랑 똑같아.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릴 거니까. 근데 함수로 본다고 치면 지금 3K만큼 내려간 거야. 그지? 네. 축에서 3K만큼 내려간 이렇게 그럼 대칭 되겠네. 대칭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K고 여기는 루트 3K가 되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할 때 이게 두 개가 형태를 보니까 0을 주고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함수 상에서만. 네. 여기서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야? 3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그림 한 장으로 그냥 딱 그려가지고 끝내버리니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식의 풀이밖에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찍어. 그리고 네가 모르는 문제 같은 거 할 때는 동영상 찍어라. 저거 안 찍으려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 네가 동영상 찍든가 사진을 찍어서 힘들 것 같으면 동영상 찍어라. 네. 저거 해서 올려줘 봐야 읽지도 보지도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니네가 필요한 것만 찍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든가 해.
자, 뒤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이제 가보면 되는 거야. 네. 가보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함수로 그린다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p야.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p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에 저렇게 되는 게 5개가 있는 게 이렇게 똑같아. 잡는 방법은. 자, 마찬가지였고. 됐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지금 106번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되는 건데, 네. 앞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하고 지금 이 문제들이 차이점을 봐야 돼, 먼저.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 봐봐. 여기도 미정계수야. 요 앞에도 미정계수지만, 이거 미정계수야. 맞지? 네. 미정계수인데 해 범위가 나온 경우야. 이거는. 네. 여기는 미정계수인데 정수의 개수만 나왔어.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미정계수인데 해가 특징이 있어. 네.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걸 맞춰서 가면 돼. 그걸 맞춰서. 자, 봐봐. 자, 원래는 이거에 할 때 보면은 제가 어떻고 저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최고차의 계수가 알지 못하는 숫자라면 네. 그 문장부터 먼저 다시 쳐요. 2차 부분식. 2차 분식이야. 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야. 아, A a 플러스 2가 0이 아니구나. 여기서 가면 돼. 네. 그리고 이제 함수로 가봐. 함수로 가면 이렇게 된다면 함수는 두 가지야. 네.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위로 블록하거나. 그지? 네. 근데 0보다 큰 쪽을 볼 건데 한 개 더. 해가 한 개만 있어. 예. 어떤 거? 요게. 이거 0보다 큰 쪽을 볼 건데 0보다 큰 쪽을 볼 건데 해가 하나밖에 없어? 네. 요. 어떤 경우냐?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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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네.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상태야, 이 함수가? 죽은 상태라는 소리지, 그치? 네. 판별시티는 B는요. 이건 끝나는 거지. 맞아? 네. 그러고서 나머지 판별시티는 0 쓰면 돼, 이제. 자, 판별시티 4분의 1은 저는 5 마이너스 4.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전체 제곱은 0. 0. a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지. 네.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1 네. 또는 마이너스. 아. 맞아? 네. 근데 이렇게 해놨으니 네. 저기 앞에 있는 저 녀석이 음수여야지, 그치? 네. a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되겠어?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눈으로 그 문제를 읽으면서 가는 경우는 문제의 풀이가 끝났을 때 다시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맞춰봐야 돼. 맞춰서 흐름이 정확하게 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됐어? 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아. 자, 다 똑같은 문제야.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응? 네. 해를 갖고 부분을 갖고 모든 실수고. 자, 요런 거 한번 해보자. 11번. 자, 이건 해가 존재하겠네, 그제? 네. 자, 봐봐. 자, 1번 뭐야? 해가 존재한. 이렇게 나왔는데 뭐야?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네. 이거 모르네. 네. 2차 부등식인가? 부등식. 아니네. 그럼 세가. 그러면 a-2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네. 2 넣고 2 넣어봐.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 해가 없. 끝났어. 해가 없네. 어. 네. 그치? 맞아요. 해가 없어. 해가 안 돼. 그러니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 맞아? 아래로 블록한 그림. 즉 A-가 뭐가 큰 경우가 경우. 위로 블록한 경우 A-2가 두 가지가 있는데 0보다 큰 쪽을 쳐다봤을 때 해가 무조건 있다가 될 수 있는 것은 해가 무조건 존재하는. 이거지 그치? 네. 또 크다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걸리면 되는 거지 그치? 네. 하지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그치? 네. 근데 그때의 A 값이 아닌 것을 나타났어. 그러니까 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닌 것을 이지 그치? 네. 그러니 얘 아니면 얘 때문에. 우선 A는 2가 없어. 그러면 요 상황만 알면 되지 그치? 네. 지금 현재 요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 네. 편배식 D는 A는 2보다 작아야 돼. 네. A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답이야. 네. 편배식 D는 사업대 D는 A-2의 전체 제곱 플러스 5의 A-2 0보다 작거나 맞아?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풀지 마. 잘 보고 해. 풀면 A-2에 A-2 플러스 5니까 A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지? 네. 맞아? 네. 근데 어디만 뭐라고 있어? 이 A가 2보다 작은 작은 쪽으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뭐밖에 없어. 이거. 이해돼? 네. 원래 같으면 이렇게 풀겠지. 이거에서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거일 때 무조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네. 그냥 이거일 때가 되는 경우를 잡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를 잡는 네.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렇게 풀어도 관계없지. 그렇게 풀어도 관계없는데 그럴 때는 다 체크를 해놓고 2가 없어. 없어. 괜찮아. 땡큐. A가 2일 때 무조건 돼. A일 때 2보다 크면 무조건 된다. 이건 빼. 그 다음에 이거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야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면 수학 문제가 쉽게 읽혀지는데 비해서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 이건 저학년 때 할 수가 없는 거야. 됐어? 네. 자, 모든 실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이 계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실수가 되도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자, 순호수가 나온다. 순호수.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지. 이런 거 보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만족해야 된대.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봐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만족해야 된다고? 네. 잠깐만.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니?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할 거야. 네. 아니, 위로 블록하겠지. 야, 위로 블록하면 어때요? 몇 번이? 117번이야. 117번 어려운 거야. 마이너스. 근데 상황을 잘 익혀나가서 이게 그림을 이용해서 익혀나가는 방법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 축은 얼마야? 2분의 3이야. 네. 얘 축은 얼마야? 2분의 1? 얘 축은 2분의 1이야. 네. 왜 대충 뭐 이렇게 그렸어? 네. 아니 겹치면 돼 안 돼? 근데 얘보다 모든 실수에서 얘보다는 어때야 되고 이 직선을 보는 거니까 직선이 이거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커야 되고. 이 직선보다 어때야 돼? 작아. 작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네. 그럼 잘 생각해봐. 겹쳐.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m과 n 값이 너무 많지 않아? 근데 문제의 특징을 강화해 보니까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가 아니라 이런 값을 구하라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값을 구하라는 소리일까?
값을 구하는 소리는 M, 이 직선이 단 한 개만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단 한 개만 나올 수 있을까? 쟤랑 얘가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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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2 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뒤로 다 넘기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아이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지금 얘 뭐하고 있어? 중근이 한 점에서 만나는 아이 그러면 이거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그지? 네 얘가 뭔데? 걔가 1, 네 맞아? 1,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 1 집어넣으면 4. 4지 1,4 아 1,4 1,4를 지나는 직선이네 네 4는 지금 적용 함수는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이렇게 접해진 선이니까 네 4는 n 플러스 n 4는 n 플러스 n 네 4는 n 플러스 n 근데 4는 n 플러스 n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자 4는 n 플러스 n인데 뭘 걸었어? m제곱 플러스 n제곱 거라고 얘기했지 그치? 네. 그러면 n이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당연히 기울기가 나와야겠지 기울기 아 이럴 때 쓰라고 뭘 가르쳐줬어? 미분 미분을 가르쳐준 거야 이걸 미분하면 그리고 이걸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뭐일 때? x가 1일 때 1일 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m이 뭐야? 1 n은 뭐야? 4 답은 10 근데 미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하고 저 미분 안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거 하고 쟤하고 중근 얘하고 그렇지 잡아가지고 중분해야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4는 nx 플러스 n이니까 한쪽으로 다 넘기면 넘기고 저거 n 있으니까 n으로 해서 맞아 n 스퀘어 맞아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지 그제? 네. 310t는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지 그제? 근데 4는 잠깐 맞잖아 얘가 지금 주의가 잘못된 프로젝트 되게 잘못했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a c 4 마이너스 n 이게 0 이렇게 되지 그지? 그리고서 계산하지 마 빨리빨리 눈치채면서 가는 거야 뭐를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n 얘가 뭐야? n m에 대한 식이네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그냥 식이 나오면 미친 듯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길어져 미친 듯이 푸는 것보다 그런 흐름을 찾아줬어 이해됐어? 무슨 소린지?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내용까지 가야 되는데 제한된 범위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봐.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야. 120번, 122번 같이. 잠깐 자, 122번처럼 보니까 쟤는 축이 나와 있네. 함수가. 네. 그러면 축은 있는 상태에서 위로 블록한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만 하겠네. 맞아? 네. 이 범위에서 KX값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 다음 문제처럼 A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네. A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건데? 축이 움직이니까 세 개로 나눠. 그치, 세 개로 나눠서 풀어야지. 앞에서 다 그렇게 풀었었어, 세 개로 나눠서. 맞지, 그치? 네. 세 개로 나눠서 다 그렇게 풀었거든? 근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예전에 비슷한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냐면, 이거 함수로 보면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네.
x축에서 어디서 만나? 0하고 A. a가 무슨 수야? 양수야 무수야? 뭐지 그치? 네. 이런 그림하고 0하고 A. 이런 그림 두 가지로 나누겠지 그치? 그치? 네. 야 그런 상태에서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뭐야? x라는 변수니까 얘는 숫자가 되지 그치? 네. 맞아? 그 숫자를 그었을 때 자, 그어서 걔보다 뭐해? 아래쪽이지. 네. 맞아? 네. 그었는데 아래쪽이지, 그지? 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요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된다. 네. 맞아? 네. 그럼 현재 내가 이렇게 그으면 말이 돼야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야. 네. 그러면 만나는 교점 하나 여기 나오지? 하나 여기 나오지? 안 되네요. 영하고 3, 4이니까 말이야. 그러네. 그러면은 0이거나 0.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될까? 아니 되죠. 이건 되겠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하면 이건 되지, 그지? 네. 자, 잘 봐. 이건 될까? 안 되는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지? 네. 얘는 될까? 근데 이게 0에서 3인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0에서 3까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 맞지?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네. 이제 어떻게 해? 요놈이지, 그지? 네. 누구랑 만나요? 3이랑. 잠깐만. 얘랑 만나. 네. 근데 범위가 네. 3이어야 되지, 그지? 네. 범위가 3이어야 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지? 잠깐. 어떻게 하지? A 값을 뭐니? 여기 사인데. 저거를 넘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3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a가 3. 뭐가 그게 3보다 작거나 같아. 저 3은 저기 잘 봐봐. 잘 생각해봐. 자,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여기다 다시 그려줄게. 이차함수를 그리는데 하나가 0이었어. 네. 이렇게 되고 3이 이렇게 됐나봐 지금. 아니, A가 이렇게 됐나봐. 네. 맞지? 네. 너무 그렇나? A 값이 범위가 지금 A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저 3보다 클지 작을지. 그러네. 근데 만약 하면 어떻게 이거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지겠지. 네. 그치? 네. 얘가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네. 그치? 네.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걔가 0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되지? 네. 네. 맞아? 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네. 얘가 바로 즉, 첫 번째, 판별시키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요. 그 해 값이 항상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 네. 크거나 커야 돼요. 커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니까 축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3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지? 네. 세 번째, 그다음에 얘를 fx라고 하잖아. 네. F0이
F0이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커야 되고 F3이 0보다 커야 되고 같을 때를 붙여도 될까 안 될까? 아 이게 뭐 같은 거 붙이는 게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하면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붙었어. 네. 그러면 영화 작은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거부터 시작해서 네. 3까지지 그치? 네. 맞아? 네. 즉 3이 붙어 있을 때도 될까를 보면 는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근데 는이 있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저기서 지금 는이 있잖아 범위가. 네.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게 돼? 그런 건 지금 됐어?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이거 조금 더 어렵다. 이거는 이 앞에서 설명한 이 녀석은 지금 A 값을 둘로 나눠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렵다. 이게 지금 뭐를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냐면 앞에서 니네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부등식을 하나 딱 놓고 나서 네. 이렇게 부등식을 이렇게 놓고 나서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가지고 네. 이차함수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직선이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던 거. 레벨업 문제 있었던 거. 나중에 저거 할 때 쓰이게 될 거야. 직선의 방식 할 때 나와. 비슷하게. 네. 됐어? 네. 자, 요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위치 관계까지 최대 최소 전까지 134번까지는 풀이가 됩니다. 최소. 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좀 받아보자. 질문. 저 19번. 19번. 그다음에 41번. (19번) 네. 19번.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제가 풀 때도 있고 못 풀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계속 풀면서. 원래 이 양식은 네. 자연수지, 그지? 네. 구하는 거잖아요. 자연수니까 1, 2, 3, 4 집어넣으면서 양쪽을 동시에 평독하는 거야. 네. 통화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해주면 이런 거 하나 있고 이런 거 하나 있지, 그치? 네. 그러면 봐라. m 작거나 같다 2n. 그리고 그리고 이 n은 4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 n은 20보다 20보다는 작은 숫자여야 돼. 네. 하나. 두 번째. n이 2m보다 작거나 같고 네. 이 m은 2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m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10보다 작은 숫자일 거야. 네. 맞아? 네.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여기 컴마 찍혀져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라는 소리야. 공통부분? 그리고라는 소리고 이거는 교집합을 뜻하는 거야. 아이고, 왜 파고요? 이건 교집합을 뜻하는 거야. 공통부분 무엇이냐 이거야. 그러면 m은 10 이하에 있는 숫자이고 n은 20 전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녀석에 대한 것을 보면 된다. 왜? 여기가 그리고니까. 네.
맞아? 네. 자, 그리고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 녀석을 정리했더니, 정리해서 봤더니, n은 2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m은 1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이 녀석을 잘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m이 2분의 1 n이 n이고, 2m보다 작아. 네. 됐어? 네. 그럼 끝났어. 뭐가 끝나냐고? m을 설정하면 n이 나오는데. 첫 번째, m이 뭐라면? 11. 1이라면. 해서 어디까지 갈 거야? m이 10이라면 10이라면까지 갈 거야. 우선 m이 1이라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이 2보다는 작지, 그치? 그 사이는 자연수. 1, 2, 2개. m이 2라면 이러면 1. 잠깐만. 1이 된다고? m이 3이면 분수가 되고 잠깐만. 그럼 규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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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 2라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 네. 그러면 1. 1보다 크거나 같고 n은 4. 4보다 작고. 네. 그러면 얘는 4. 1, 2, 3, 4. 4. m이 3, 2라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6보다 작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 안 되고 2, 3, 4, 5, 6 5개. 이렇게 해서 가자. m이 5라면 5라면 2분의 5. 2분의 5가 되고 n 작거나 10. 10. 그러면 3부터 되죠. 3, 4, 5, 6, 7, 8, 9, 10. 몇 개? 2, 7, 7개. 5, 5개. 2개. 3, 4, 5, 6, 7, 8, 9, 10. 8개네. 4. 규칙이네. 규칙이네. 30 늘어나. m이 4. 4라면 2. 2부터 n 크다고 n. 8. 8, 2, 3, 4, 5, 6, 7, 8. 몇 개? 7개. 그러면 30 늘어나는 30.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쪽에 홀수 쪽에 있는 거는 2, 5, 8, 10. 11, 아니 11. 14. 14? 네. 이렇게 하면 틀어지는 거다. 왜요? 잘못하면 틀어진다. 왜요? 그 규칙이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이 규칙만 썼지 이 규칙을 썼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 자, 여기는 m이 9라면 마지막 건 해봐야 돼. 그래서 2분의 9지 네. 뒤에가 뭐? 20? 맞아? 18? 18. 돼? 되는데요? 되네. 네. m이 10이라면 20. 되는데요? 돼? 안 돼? 돼요. 돼? 네. 그럼 돼.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규칙의 흐름이 정확히 맞는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야.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대략 만약에 이 범위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자연수만 나오고 얘만 나왔다면 그냥 하면 돼. 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 걸 해봐야 돼. 됐어? 네. 자, 또 활용. 저 41번. 이게 뭐지? 이게 일수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이게 지금 쪽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위에 보면은 25일 이상 걸린다, 10일 동안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수로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서 식을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자, 전체 쪽수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전체 쪽수의 범위. 맞아? 네. 근데 어떤 책을 읽는데 하루에 6쪽씩 읽어. 자, 6쪽이지, 그지? 네. 네. 그러면 며칠이 걸려? 25일. 25일 이상 걸려. 그게 뭔 소리야? 전체 쪽수는? 전체 쪽수를 x랑 할게. 네. 전체 쪽수는? 두 개를 곱한 것보다는 크다. 이상이라며. 네. 얼만데? 150. 150페이지 이상이네. 네? 그렇게? 응. 어? 네.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쪽씩? 9쪽씩. 하루에 9쪽씩 읽어. 9쪽씩 읽어. 네. 그리고 며칠 동안 읽어? 10일 동안. 10일 동안. 읽은 부분이, 네. 그렇지, 그치? 90페이지가. 그러면 90페이지를 읽은 거지, 그치? 네. 읽은 부분이. 읽지 않은 부분. x-90. 보다. 보다 많아? 진다. 진다? 많아진다? 90이 많은. 90이 더 많다는 거지. 네. X는 180보다 작네요. 그러네. 그럼 뭐야? 이게 답이에요. 확인해봐. 그러네. 맞아? 나 저번에 저렇게 안 풀었는데? 뭐지? 일반적으로 해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으라는 말이 그 소리거든. 이게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야. 문제를 끝까지 읽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녀석을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X라고 놓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X라고 놓는 거고, 문장상에서 좀 틀어지면 틀어지는 만큼만 하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를 X라고 놓아. 그러니까 X라고 놓고 하다가 안 되면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중간에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지. 아니면 그걸 치워내서 또 다른 어떤 걸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다음. 저 43번. 이 긴 의자의 이야기는 못 풀면 안 돼. 저 긴 의자. 아니 이게 뭐지? 식을 짰는데 갑자기 이게 막 자, 흐름 다시 식. 자, 의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네. 근데 자, 의자가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물어봤어. 네. 의자 개수를 물어본 거야. 자, 긴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냐? 4명씩 앉으면 의자의 개수가 그럼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놔야 되겠네. 네. 자,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놨어. 그러면 학생 x에 몇 명씩 앉으냐? 4명씩 4명씩 앉으면 10명이 된다. 남는데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학생 수. 학생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이 문제야.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흐름이 안 맞아. 4명씩 앉으면 봐봐. 이게 문제상에서도 라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5명씩 앉으면 그치? 네. 근데 이쪽은 뭐가 나왔어 지금? 학생이 나와. 학생이 남는다는 얘기. 학생이 나왔어 여기는. 의자가. 의자는 이게 지금 라인이 틀어진 거야 지금. 네. 그러면 스케치를 해봐야 돼. 자, 의자가 있어. 몇 명씩 앉을 거야? 5명씩. 5명씩 있어. 자, 의자가 쭉 있어 지금 이렇게 쭉 있거든. 근데 그 의자가 셋, 네. 넷, 5, 5, 6, 7, 7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소리야 지금. 네. 이게 전체가 지금 X개인이라는 소리고 그게 X개라는 소리예요. 의자를 X개로 했잖아 지금. 근데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했잖아 지금. 그렇지. 설정을 해놨잖아 결론을 가지고. 이게 의자의 개수인데 7개가 남는데 맞아? 네. 그러면 학생 이게 지금 4x 플러스 11이라고 쓰는 게 아니야 사실은.
쓰기는 4x 플러스 10이라고 쓰지만 읽는 거는 학생 수능이라고 읽어야 돼. 네. 이렇게 읽는 거야 지금. 그 학생 수는 지금 봐봐 여기서 좀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 한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 둘셋넷 다여 8개지 그치? 네. 5 마이너스. x에서 8개를 뺀 것에다가 5명. 5명씩 앉힌 거에 플러스 1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네. 꽉 차 있어. 5에 x-8에 더하기 5 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식이 끝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학생 수. 아, 저 학생 수. x. 이게 중요한 거야. 스케치를 할 줄 안다면. 스케치가 했는데 이게 고 X가 조 X인지 이게 지금 의자라고 그려놨는데 왜? 그 의자가 이렇게 의자를 그려놨는데. 됐어? 안 찍어도 되겠어? 찍어야 다음. 제가 기대랑 풀어가지고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해. 푼거 중에서는 없어요. 거의 안 푼 거 중에서 잠깐만. 이거 다 됐고. 네. 우리는 그렇게 맞아. 이걸 넘겨야 돼. 네. 이걸 넘겨서 이것만 놓고 해야 돼. 계속 그렇게 풀기 때문에. 네. 이거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시면. 아까 풀다가 죄송해가지고. 아니 이거를 쌤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이랑 6이 나왔잖아요. 제가 X에다가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니긴 한데 넣어도 괜찮아요? 몇 번이냐? 이거지 이거. 40분. 네네. 자, fx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뭔지 몰라. 몰라요. 근데 이 fx라고 하는 건 뭐냐면 x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래. 정수래.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니 FX. fx. 그치. fx가 무슨 뜻이야? X. 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fx가 중요한 게 아니야. fx가 중요한 게 아니라 fx라고 하는 녀석이 무슨 뜻이냐고. 정수라고. 네. 정수라고. 어떤 정수인데? 어떤 점수냐고? 어떤 정수? 산울림하고. 어떤 정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fx는 정수야 분명히. 네. 정수인데 그 정수라고 하는 숫자는 네. x는 뭐야 x는? x는 임의의 숫자지 그치? 네. 봐봐 이렇게 생각해. 이걸로 식을 올가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생각해보자. x라는 숫자가 네. 어떠한 숫자 빼기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반올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어떠한 숫자 플러스 2분의 1 한 것보다는 작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네. 정수가 n이겠지. 네. 맞아? 네. 흐름상 그렇게 나오겠지, 그치? 네. 즉, fx의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식을 합치면 어떻게 돼? fx-2분의 1 크거나 같다, x 작다, fx 플러스 2분의 1. 이걸 변형하면 변형하면 fx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2분의 1. 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맞아? 맞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끝났는데 그러면? 네. 2분의 x-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에 2분의 x-1. 그럼 앞에도 x에 2분의 x-1을 집어넣을 테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3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3x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x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맞지? 네. 이렇게 되겠네. 네. 맞아?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 얘가 뭐야? 3이야? 네, 그게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 여기 그건 아닌데? 이상하지? 그치? 지금 네가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야. 흐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갈 거야. 자, 잘 봐. 어디서 잘못된지 보여줄게. 지금 이 문제의 잘못된 점은 어디냐면 이 부분이 잘못됐어. 왜요? 식으로 조지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의미를 파악해볼까? 네. 의미를 파악해볼까? 자, 이렇게 된대. 그래서 얘는 3이고, 여기 이해됐지, 그지? 네. 근데 뭐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 f 2분의 x-1이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뭐라고 그랬지, 그지? 네.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정수. 정수라고. 오! 얘가 정수야!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얘가 정수야! 오! 그러면 f의 2분의 x 마이너스 1이 4. 그리고 f의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5야. 네. 맞아? 네. 그럼 얘가 이게 된 거지, 지금. 네. 예. 근데 얘는 이렇게 쓴다며. 네. 얘는 2분의 x 마이너스 1. 네. 여기서 1 뺄 거. 2분의 1. 네. 여기서 2분의 9. 여기는 2분의 11. 즉 2분의 x 마이너스 1의 범위는 2분의 7부터 어디까지? 2분의 11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말이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잘 못 느낀다니까. 이런 멘트.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나오냐면 식을 풀려고만 하는 애들의 특징이 됐어? 집어넣어. 뭐였어 지금? 집어넣었지?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지금. 틀린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 얘는 이거에 나는 정수야? 이게 정수구나.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대입할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 근데 얘가 뭐야? 정수야. 이게 어렵더라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이할 때면 이렇게 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 그래 놓고 안 되지, 그지? 다시 보는.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게 정수, 우리 가우스 나오는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가우스에 대한 범위 나오는 거는 가우스 값을 구하지 않고 거기서 점수를 뽑아서 그걸 늘리잖아. 그렇게 해. 됐어? 네.
이거는 어렵게 쉽지 않아. 그치?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그 활용 파트를 다시 해보고